일단은 저는 오늘 이제 크립토 옵션 시장이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방향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발표 자체는 아마 짧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암묵지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Q&A 같은 거를 하는 시간이 좀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메릴 린치에서 주식 파생 상품의 특히 옵션 시장의 마켓 메이킹 팀에서 프랍데스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옵션 시장이 거래량으로 세계 1위였고 전체 거래량의 이제 한 3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한국의 리테일들이 적극적으로 옵션을 거래를 했고 저희 외국계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국내 증권사들이 열심히 ELW라는 증권사들이 발행한 옵션들을 팔아갖고 시장을 이제 부응하던 시기였죠. 그때 리테일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옵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높아졌고 그 때문에 이 비싼 옵션을 이용해서 구조화 상품들을 찍어갖고 또 증권사들이 많은 돈을 벌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규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 거래되는 거래대금의 당장 다음에 5% 정도로, 95%의 볼륨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줄어들었고, 대부분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은 다, 해당 데스크들을 닫고, 그렇게 축소됐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규제 때문에 이제 시장이 날아갔으니까 규제를 만드는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증권거래소로 옮겼었고, 거기서는 이제 현물 시장을 런칭하는 일을 했었고, 코스닥 상장 심사를 했었습니다. 조금씩 이제 테크 쪽으로 옮겨가서 클레이튼이라는 카카오에서 만든 체인의 코파운더로 조인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 스스로 이제 팀을 꾸려갖고 옵션 거래소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팀을 꾸려서 그때 런칭하던 옵션 거래소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콜프타랩이라는 베이스 위에서 옵션 거래소를 알파로 조그맣게 돌리고 있고요. 여기다가 그때는 크립토 옵션만 제공을 했었지만 주식 옵션을 넣어서 좀 더 풍부한 이제 거래계를 만들어 보자 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옵션은 올 거다. 제가 베팅했던 시장이 올 거다라고 이제 믿고 있고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라면은, 트레이드파이 주식 시장에서는 옵션이 선물 시장보다 훨씬 커요. 크립토에서는 이제 정반대죠. 대부분의, 기관이나 리테일들은 대부분 퓨처스, 그러니까 퍼프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옵션 시장은 이제 리테일은 거의 없고, 기관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크립토 옵션 시장은 95%에서 99%의 이제 볼륨이 이제 기관에서 나오고, 이제 중앙거래소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오더북 거래보다는 RFQ, 소위 이제 브로커들한테 이제 나 이거 사줘라고 하면은 이제 브로커들끼리 거래하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BTC 이더 위주로 이제 시장이 거래되고 있고,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알트 시장은 이쪽에서는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수요자가 자산운용이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퓨처스는 결국은 트레이더들이 쓰는 도구잖아요. 레버리지 트레이딩을 해갖고 더 적은 자본으로 시장에 롱숏을 할 수 있는 도구인데 트레이더들이 쓰고 끝나는 건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이용해서 구조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산운용사, 궁극적으로는 펜션 펀드나 아니면 은행에서 리테일들에게 파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옵션이다. 그래서 옵션 시장이 성숙할수록 옵션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컨비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RWA 에쿼리 마켓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으니까 이쿼리 트레이더들도 시장에 들어오면은 이쿼리 트레이더는 또 옵션들을 좋아하니까 좀 더 이 사람들이 크립토 기반의 옵션 시장에서도 옵션을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퓨처스랑 옵션스의 차이를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것만 하기에도 얘기가 끝이 없으니까 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퓨처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른다 내린다에다 이제 좀 더 레버리지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장인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좀 페이오프 곡선이 많이 다르죠. 오른쪽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특정 스트라이크를 넘어가지 않으면 옵션의 가치가 빵이 되는, 그래서 더 다양한 리스크의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옵션 시장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 페이오프와 다른 게 어떤 차이점을 만드냐라고 했을 때,
이 여러 가지 옵션, 그러니까 옵션과 아니면 또 다른 뭐 채권이나 선물 등을 섞어갖고 다양한 형태의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트레이더들이 이걸 갖고 재밌는 트레이딩을 하기도 하지만 이걸 갖고 뭐 자산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요. 그 선물이나 아니면 현물,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옵션과 거래하고 페이오프로 구조화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조화 상품이라고 부르고, 뭐 스트럭처드 프로덕트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갖고 더 다양한 페이오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옵션과 이걸 이용한 이제 구조화 상품이죠. 그래서 좀 뭐 사진에 있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커브드 콜이라는 구조화 상품인데, 현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을 담보로 옵션을 찍어서 옵션을 팔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그 업사이드를 약간 포기하는 대신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도 ETF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넘치는 이제 기관들이 들고 있는 넘치는 이제 비트나 이더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할까 하면서 이제 커버드 콜을 찍어내는 곳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트레디파이에서 ETF를 매매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뭐 기초적인 이제 구조화 상품인 거고, 이것들을 좀 더 이제 어렵게 만들면은 뭐 이러한 페이옵도 만들 수 있다. 더 어렵게 가면은 이러한 페이옵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옵션의 특징입니다. 그 때문에 시장이 성숙할수록, 기관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좀 더 통제된, 예측할 수 있는 페이오프를 가져가고 싶은 기관이나 리테일들이 이러한 상품들을 대규모 자금을 사용해서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리테일이나 트레이더들 관점에서는 옵션이 이제 뭐 배팅할 수 있는 앵글이 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소위 그릭스라고 부르는 이 기초자산의 뭐 변동량, 그리고 그 변동의 변동량, 또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배팅할 수 있는 방향이 많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아무래도 선물보다 좀 더 큽니다. 뭐 지금은 그냥 예시로 갖다 놓은 건데, 특정 구간에 돌아가면은 내가 배팅한 돈은 1.7BTC인데, 뭐 익스파이어리 데이트에서는 그 시나리오에는 뭐 최대 한 3, 4배 이상의 점프가 있을 수 있다. 만기가 짧은 옵션들로 하면은 더 이제 레버리지가 강한 효과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더 레버리지가 큰 게 퓨처스 대비 옵션의 그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리테일들이 요새 이제 옵션을 많이 거래하는데, 옵션의 이제 묘미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레버리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가 고작 4% 움직였을 뿐인데, 옵션 잘 배팅하면은 이렇게 뭐 그 1000% 이상의 그 수익률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리테일들이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크립토 옵션 시장에서는 그 옵션을 띄우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퍼프 시장이 많이 뜨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은 옵션이다 해서 많은 이제 전투금융 출신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장을 만들었는데, 뭐 크립토 시장의 메이저가 되는 리테일을 데려오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크립토 리테일들은 이미 퍼프에 많이 락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미 익숙한 선물 시장을 놔두고 굳이 이제 옵션 쪽으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장을 열어보고자 구조화 상품들을 도입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DOB라고 불리는 이제 디파이 옵션 볼트라는 상품들을 많이 냈었는데, 일종의 구조화 상품을 ETF처럼 내놓았던 상품이죠. 근데 이제 잘못된 도입을 해갖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손해를 봤었죠. 그래서 옵션 쪽에 가면은 그 옵션 기업에 투자한 이제 VC들도, 그리고 옵션이나 구조 상품들을 다뤘던 이제 리테일들도 많이 등을 돌리게 됐던 시기가 이제 2020년, 2021년, 그 뒤에 이어진 몇 년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리테일들을 앞으로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유동성을 개선하려고 또 많은 노력들도 있었는데, 마켓 메이커의 장벽이 높다 보니까 그 시장이 계속 뜨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은 원래, 옵션 마켓 메이커는 트레디파이에서도 아무래도 숫자가 좀 부족한데, 뭐 데이터도 많이 다뤄야 되고 또 난이도도 있다 보니까, 근데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니까 리스크도 크고, 그리고 거래 시간은 또 뭐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들을 충분한 수를 채우지 못했던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리테일이 없다 보니까 마켓 메이커들의 수익성도 부족합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호가를 대놨을 때 리테일들이 와서 이제 계속 이 호가를 이제 테이킹하면서 마진들을 쌓아 나갈 수 있는데, 리테일들이 없다 보니까 뭐 공격적으로 이제 스프레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마켓 메이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프레드가 넓으니까 리테일은 더 안 들어오고, 왜냐면 한번 사고 팔면 이제 나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돼갖고 크립토 옵션 시장은 계속 좀 조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불구하고 중앙거래소랑 기관들 위주로 시장은 조금씩 성장해 오고 있는 게 이제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 차트는 이제 전체 비트코인 옵션의 오픈 인터레스트, 뭐 최근 1년 동안의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좀 독특한 게 파란색이 데리빗이라는 거랬습니다. 그리고 OKX나 바이낸스는 그 위에 이제 조그맣게 차지하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보통 선물이든 현물이든 바이낸스랑 KX가 뭐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이 비중이 굉장히 큰데 옵션 시장은 데리빗이라는 파나마의 당시에는 이제 파나마 소재, 지금 최근에는 이제 두바이로 옮겼다가 코인베이스에 작년에 인수됐는데요. 그 거래소에 이제 많이 의존하고 있고 여기서도 대부분이 이제 기관 거래소, 기관 투자자들만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앞으로 이번 크립토 윈터에 들어온 것 같은데 크립토 윈터 시장 동안에 이제 크립토 옵션 시장이 뜰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크립토 옵션이라기보다는 온체인 옵션과 블록체인 위주로 돌아가는 옵션 시장이 뜰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크립토 시장 전반의 요인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발표해 주신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고 좀 재미가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상방이든 하방이든 조금씩 그 변동폭이 적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크립토 시장의 재미는 점점 없어지는데 리테일들의 요구 수익률은 그대로잖아요. 누구나 이제 하루에도 뭐 50%, 100% 이제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 게 이제 공격적인 리테일 트레이더들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2017년에 스팟의 변동성만으로 이제 리테일들이 충분했다면은 그 변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퍼프로 들어온 거고, 이제는 퍼프도 재미가 없어질 정도로, 업사이드가 변동폭이 줄다 보니까 옵션 쪽의 매력도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17년만 해도 당시에는 뭐 비트가 10배 간다, 20배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비트가 뭐 5배 간다고 얘기하기도 힘든 시장이잖아요. 많이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었고 때문에 사람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기 위해서 옵션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기관들은 이제 여러 구조와 수익화를 위해서 옵션들을 계속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차트를 보면은 미결제 약정들, 오픈 인터레스트의 비트코인 옵션의 미결제 약정 추이를 보면은 2021년, 20년쯤으로 시작해왔고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륨도 계속 뜨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90% 이상의 95% 이상의 볼륨과 인터레스트는 다 그 기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은 구조화 성능 찍으면 보통 이제 옵션을 파는 쪽인데 리테일들이 와서 좀 옵션도 사고 해줘야 이 좀 균형이 맞는데 옵션을 파는 쪽만 있으니까 그 시장의 옵션의 가치, 이 옵션 가치 표방하는 변동성 지수가 이제 계속 나눠지고 있는 현상이 시장에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퍼프하고 비교하면 옵션 쪽에 뭐 오픈 인터레스트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화랑일 때는 이 숫자가 이제 100%를 넘으면은 옵션의 오픈 인터레스트가 퓨처스보다 높다 이건데 꽤 이제 비슷한 수준의 또는 이제 가끔씩은 퓨처스보다 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옵션 시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축구로 보고 있는 건 주식 옵션의 확대입니다. 사실 저희 제품도 주식 옵션을 내고자 지금 알파로 돌리고 있는 건데요. 뭐, RWA 주식들의 시장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아직은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많은 종목들이 리스팅 되고 있고, RWA 주식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에 대해서 배팅하는 시장들이 많이 발달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주식 트레이더들은 재밌는 게, 대부분 선물보다는 옵션에 좀 더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그 선물은 리테일보다는 이제 기관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마진을 매니지하는 게 뭐 기관들, 프로 트레이더들의 이제 주요 영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옵션을 사는 쪽에서는 사실 뭘 매니지할 게 없거든요. 옵션을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트레이더들은 좀 더 옵션에 익숙한 편이고, 로빈후드나 아니면 인도 거래시장 같은 데서는 리테일들의 주식 옵션 트레이딩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옵션 거래 중에 리테일 비중은 한 20에서 30% 정도 추정되고 만기가 짧은 옵션, 소위 이제 제로 DT 옵션이라고 하죠. 오늘 만기되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트레이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인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제공하려는 게 아무래도 디파이다 보니까 온체인으로 옵션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규제 이슈 때문에 미국 주식 옵션이 제한된 투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같은 데선 미국 주식 옵션 접근성이 뭐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옵션 같은 거 거래를 해서 뭐 수익을 내면 내야 되는 세금도 굉장히 높고 세율도 높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두 개의 증권사, 국내 증권사랑 미국 증권사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수료가 높은 게 현재 현실이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RWA 도입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 노란색 같은 게 이제 프라이빗 이퀴티, 그러니까 뭐 오픈 AI 같은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상장이 안 된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시장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요 주황색 같은 경우는 퍼블릭 이퀴티, 뭐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주식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몰라도 좀 천천히 온체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온체인에 이런 자산들이 다 올라온다면 어, 전 se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규제나 세금 이슈들을 좀 피해가면서 이 시장에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있게 될 거고, 이 때문에 좀 RWA 관련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도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었던 거는 최근에 이제 라이터라는 퍼프덱스 꽤 이제 1, 2를 그러니까 2, 3위를 다투는 이제 퍼프덱스인데, 여기서 최근에 한국의 주식 종목들을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상장을 시켰는데, 뭐 미국 주식이야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접근성이 좀 있는데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낮잖아요. 거래할 생각도 잘 못 해봤을 거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더 유저들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라이터에 있는 주식 중에서 한국 주식들이 꽤 인기가 있다. 라는 것들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식 옵션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청산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주식 선물을 거래하기보다는 주식 옵션을 거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Q&A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 제품도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퍼미션리스한 언제나 이제 거래 가능한 온체인 옵션 거래소를 좀 표방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과 크립토에 대해서 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뭐 이러한 화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유저들은 좀 로빈후드랑 비슷한 UI에서 행사가나 뭐 기초자산 행사가, 그리고 만기를 선택한 다음에 옵션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게 저희 시장입니다. 그래서 구조 같은 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건 이제 Q&A에서 좀 더 얘기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트레이더들은 저희 시장에 와서 언제나 이제 시장가로 옵션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오더 기능 아직 없어 시장가로 거래할 수 있고, 저희는 AMM 모델입니다. 그래서 옵션 리퀴디티 풀이라는 게 있어. 여기가 이제 일종의 이제 카지노의 딜러 같은 거죠. 언제나 트레이더들이 와서 나 옵션 사고 싶어라고 하면 반대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유저에게 포지션을 열어준 게 OLP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싱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 부분이 개발하는데 한 절반이었던 부분인데, 주요 시장의 기초자산 가격, 비트 이더 가격이죠. 그리고 옵션의 가격을 기반으로 한 옵션의 변동성 지수를 따라갖고 옵션들을 실시간으로 프라이싱 해갖고 호가를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들이 그 호가를 보고 괜찮은 옵션 가격이다 싶으면은 배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OLP 같은 경우는 계속 포지션을 열리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OLP가 가진 이제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서 좀 더 마진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유저들이 자꾸 한 방향으로 콜옵션만 자꾸 산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리스크가 크게 열려버리니까 그 경우에는 마진을 좀 더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래를 누군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드밴티지를 줘갖고 저희 OLP의 포지션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전 제품이었던 모비라는 제품을 통해서 한 1년 반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의외로 신기하게도 포지션의 균형이 있게 잘 유지되었고, 한 달도 이제 손해본 일 없이 프로토콜이 잘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직을 통해서 리스크 매니지를 해가면서 안정적으로 그 대리빗이나 이런 다른 거래소보다도 좋은 가격으로 옵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모토이고, 이제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덱스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옵션 포지션들이 다 토크나이즈 돼요. 그래서 온체인에서 다 토큰으로 볼 수 있고, 토크나이즈 되는 옵션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관들이 떠가갖고 온체인에서 구조화 상품을 만들어서 사고 팔게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현재는 이제 비트 이더 옵션들만 거래가 되고 있지만, 로드맵상으로 이제 주식 옵션들을 지원해갖고 미국 주식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장벽이 높은 나라 사람들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재밌게 만들고 있는 거는 AI 에이전트들이 요새 지금 온체인에서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이들을 위한 거래 시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AI 에이전트용 이제 뭐 스킬이나 MCP 같은 걸 만들어갖고 이리 와서 언제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께 공유드린 내용이고요. QR코드를 찍으시면 이제 조그맣지만 제품의 이제 그 트위터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으니까 제품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에 이제 거래를 하시게 되더라도 옵션은 워낙에 그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하더라도 절대 큰 돈은 걸지 마시고. 저희도 이제 운영하면서 제일 문제였던 게, 여러 옵션 파운더들 만나면서 제일 문제였던 게, 사람들이 선물이나 현물을 거래해야 돼 많은 돈을 배팅을 하다 보니까, 옵션은 순식간에 이제 빵원이 되거든요. 갑자기 대박이 날 때도 있지만.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갖고, 이제 커뮤니티를 키울 수가 없다라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거래하시게 되더라도 조심해서 소액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